안녕하세요. 제니뷰티의 제니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얼굴 뵙죠. 음, 이제 여름 지나서 굉장히 이제 추운 가을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좀 지나온 것 같고, 저도 좀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에게 2차 모임 언제 하냐고 문의를 주시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조만간 시간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영상으로 또 제가 이렇게 모임 공지 드릴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잊지 마시고 신청을 해주시고요. 또 시간 지나서 또 3차는 언제 해요? 라고 저한테 좀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2차까지는 제가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3차부터는 언제 시간을 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차 이제 공지는 조만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때도 대략 좀 소수의 인원을 모시고 진행을 좀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때도 1차 모임에 공지 올렸던 것처럼 이제 반영부 막 입문하신 선생님들, 그래서 굉장히 좀 난관에 좀 부딪히거나 내지는 조금 더 디테일한 노하우를 조금 알고 싶은 선생님들만 소수로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다음 공지가 언제 뜨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항상 조금 주의 깊게 유튜브 한 번씩 살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엠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요즘 갑자기 부쩍 많이 늘었어요. 분명히 어느 아카데미든 개인적인 선생님이든 실력 좋으신 선생님들한테 분명히 잘 배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혼자 하려고 하니, 그리고 전 수강을 다 끝나고 나니 막막하셔서 다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많으셔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짚어가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의 방법이, 그리고 또 반영구는 제가 하는 얘기가 정답은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변형을 주고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봤더니 예전보다 훨씬 디자인도 예쁜 것 같고 결도 예쁜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요즘에 바꿔서 하니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보를 교환하고 싶은 마음뿐이지, 저는 어떤 정의를 내려서 이게 답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 요 근래에 다시 이렇게 변형을 줬더니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니까 저랑 같이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저에게 엠보 결이 너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엠보는 사람들의 눈썹을 많이 보면서 결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습을 하거나 실전을 했을 때 손의 텐션이나 내지는 손의 힘, 이것들, 그 다음에 니들의 각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았을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오느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따라가야지, 처음부터 디자인해서 결 연습을 해서 공업하나 해서 바로 실전, 나는 1시간 내에 이것들을 다 노하우를 배울 테야 라고 하는 건 저도 그렇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좀 시간을 내서 배운다 하더라도 저도 한 템포 한 템포,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상승선으로 가르쳐 드리지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차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숙지하시지만, 또 물론 그렇게 숙지를 못 하시는 분들은 있으면 또 그 템포에 맞춰서 교육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분명히 다 배우셨고 했는데, 하고 나면 선생님들 앞에서 연습을 하거나 할 땐 되게 잘해요. 그러다가 본인이 직접 혼자 하려고 하면 그게 좀 잘 안 돼서 막막하고 어디다 이거를 물어봐야 하는지, 이게 정말 정답인지 모른 채
고객님들을 직접 만나서 작업을 하게 되면 결과물들이 안 이쁘거나 내지는 본인이 만족을 하는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저에 대한 어떤 영상이 그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영상을 찍는 거고, 그거를 모든 것들을 다 티칭을 해 주거나 모든 것들을 바꿔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가 결과물이 좋다라는 거를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또 제작을 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어디에다가 해소할지를 모르고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지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물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저는 음, 그럴 때마다 조금씩 많은 자료를 좀 찾아보고 혼자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였던 것 같고, 선생님들은 아직 그 부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워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 템포 한 템포 저랑 이렇게 밟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와서 제가 주저리주저리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엠보는 엠보의 정석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눈썹결을 찾아서 그 눈썹결의 흐름대로 작업을 했을 때 최상의 만족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거 하나. 그 다음에 예쁜 전 디자인도 잡아야 되겠고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연습한 대로 손목에 힘을 좀 많이 빼고, 그 다음에 바늘의 각도를 좀 잘 맞추고 곡선이나 직선 잘 그릴 수 있는 것들을 연습을 했을 때 최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먼저 결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결을 이해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나서 두 번째 고무판 연습하는 건 이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 제가 작업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이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눈썹 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의 눈썹 결은 누구나 다 똑같은 눈썹 결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나는 방향은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왔던 방식으로 세션을 이렇게 나눠서 뒷부분은 직선으로 가고 앞선은 곡선으로 가고, 이거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내지는 선생님들한테 배워왔던 정의로 그냥 두시고요. 공식처럼 그냥 두시는 거고,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고객들마다가 가지고 있는 결을 이용을 해서 그 부분에 한 올 한 올 한 올씩 넣어주는 방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우리가 모든 사진들을 대부분 보면 눈썹 결은 어떤 고객님들은 눈썹 결이 이렇게 솟아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 위에다가 곡선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 결을 무시하고 그냥 곡선으로 이렇게 넣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물을 봤을 때 한 달 후나 아니면 한 달 뒤, 뭐 네 달, 뭐 두 달 뒤, 뭐 이렇게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이 뭐랑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예쁜 결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 붙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눈썹 결이 서 있으면 서 있는 느낌을 그대로 많이 살려주셔야 되고, 뒷부분이 많이 뉘어져 있으면 뉘어져 있는 느낌을 많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왔던 공식대로 시작을 하면 바로 앞장 곡선으로 만들고 뒷부분 직선으로 만들고 모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의 방향이 다르니 비어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보충을 해야 될 때는 고객님들의 결 방향이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디자인을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눈썹, 엠보 눈썹을 하면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보세요.
눈썹을 예를 들어서 눈썹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눈썹 우리가 좀 배워왔던 대부분의 공식대로 말씀을 해볼게요. 가고 뒷부분은 직선으로 빼고 앞산은 이렇게 간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이냐면 이 부분에서 우리 눈썹은 뒷부분으로 곡선을 사람들마다 눈썹을 잘 보세요. 곡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여기에서 이 중간 지점에서 모일 때는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 눈썹을 조금 많이 보게 되면 사진으로 인스타에 올라온 것도 그렇고 내지는 선생님들 전후 사진 비교해 보면 어떤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많냐, 이 중간 지점에서 이 뒷부분은 직선으로 딱 뻗었어요. 이 부분은 곡선으로 가다가 곡선 처리를 잘 못 하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직선 벽면에다가 그냥 갖다 꽂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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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서 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꽂고 나중엔 여기가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눈썹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선생님들이 엠보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종이든 고무판이든 연습을 할 때 곡선을 많이 연습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썹 결의 흐름을 배우지 못하셨다거나 아니면 파악하는 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보면 자연스럽게 가다가 이 뒷부분 커튼이 자연스럽게 쳐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뻗다가 곡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곡선으로 못하고 직선으로 뻗다가 다시 직선으로 만나는 이런 착오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눈썹 결을 가장 많이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보자면 자 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형식의 눈썹이 가장 많으냐면요. 눈썹이 이렇게 좀 디자인이 있다라고 좀 저희가 볼게요. 이렇게 눈썹 디자인이 있을 때 대부분은 앞에 서 있거나 내지는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뒷부분에서부터 끝부분까지 다 누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누워져요. 이렇게 누워지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누워져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윗부분은 다 동그랗게만 누워져 있느냐, 아니면 윗부분은 다 같이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중심부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또 이 부분을 잘못하게 되면 그래 결이 이렇게 됐지 라고 해서 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곡선으로 해야 되는데 이 또 곡선을 잘 못 연결을 하시면 이 부분은 또 직선으로 만드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또 여기도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계속 직선으로 만나시는 선생님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냐? 선생님들이 엠보, 고무판을 가지고 내지는 연필을 가지고 엠보를 할 때 곡선을 많이 연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또 많은 눈썹 결은 뭐냐? 그중에 또 가장 눈썹 결이 많은 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자 이렇게 눈썹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뒷부분은 이렇게 직선으로 꽂아지는데 이것도 직선이 완전 남자 눈썹 같은 경우에는 모가 굉장히 좀 뻣뻣하고 눈썹에 이 모가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곡선인 것보다 정말 직선으로 쭉쭉쭉 뒷부분이 뻗어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해주시는 거고 대부분은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곡선들을 연결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곡선들을 연결하고 중간 지점에 가면 이 부분하고 이렇게 만나게끔 곡선으로 이루어지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앞부분 연결을 하고 자연스럽게 뒷부분이 연결이 되는 분들이 이런 경우의 눈썹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본 눈썹의 결 모양을 봤을 때 또 가장 흔한 건 뭐냐면요. 눈썹 디자인이 이렇게 있으면 앞부분은 굉장히 아주 대부분 이렇게 3등분을 했을 때 뒷부분은 직선으로 내려가고 곡선으로 내려간다고 쳤을 때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연결이 되겠죠. 제가 또 흔히 많이 보는 눈썹 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3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만 곡선이고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커튼을 이렇게 치듯이 직선 내지는 아주 미세한 원형을 가지고 있는 눈썹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처럼 3분의 1은 눈썹 시작점을 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간 곡선을 연결을 하고 이 부분 직선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이 공식에서 조금은 벗어나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배워왔던 방식으로 해서 엠보를 시작을 하자마자 곡선부터 그리고 또 연결을 하고 해서 끝 이거의 느낌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눈썹 결에 한 올 한 올을 조금 더 채워주는 방식으로 했을 때가 우리가 쉽게 광고를 하고 말씀을 하는 자연결의 눈썹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사진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시작점을 누구나 똑같이 곡선으로 만들지 마라. 어떤 선생님들 막 보면 가르치실 때 앞산부터 막 이렇게 곡선으로 막 이렇게 처리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눈썹은 앞산을 잘 보세요. 앞산은 정말 모가 대부분 많으신 분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서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렇게 눕혀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눈썹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속에다가 막 곡선으로부터 막 시작을 해서 연결을 하지 마시고 앞산이 서 있으면 서 있는 방향대로 해서 연결을 해 주셨을 때가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썹의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사람들마다 눈썹의 결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고객님들의 엠보를 시작을 하기 전에 결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방향으로 세션을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디자인 펜으로 앞머리가 서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쓰는 걸로 가자. 3분의 1 지점으로 나눴을 때 중간을 보니까 중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네. 끝부분도 3분의 1 지점을 가니까 이 사람은 뒷부분이 완전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 라고 하는 거를 파악을 하고 디자인을 잡고 결을 하나하나 넣어주면 좋은데 이 부분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고객님 내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썹을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면서 눈썹 결이 정말 사람들마다 많이 다르구나. 대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네. 내가 봤을 때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눈썹 결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 연습을 할 때 곡선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절대 눈썹이 뒷부분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꽂혀지는 눈썹은 거의 많이 없다는 거, 이거를 좀 잘 숙지하셔서 연습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해야 할 숙제 같은 거는 뭐냐? 정말 많은 사람의 눈썹 결을 조금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가 백지화되어 있는 종이나 공모판에만 대고 공식화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줬던 공식화되어 있는 눈썹을 결을 그리고 그거를 접목을 해서 고객님들 눈썹에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눈썹 결이 어떤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연결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거는 제가 그냥 노트에다가 디자인을 한번 그려서 틀을 한번 잡아 본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틀 모양,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배운 지 얼마 되시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런데 엠보의 결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수강생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조금 말을 아껴가면서 그 방향에 대해서, 결의 모양의 방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제 수강생들에게 조금 오픈하는 결의 방향,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트에다가 눈썹 디자인을 하나 잡고 결의 방향이 이런 식일 땐 이렇게 결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본이 되는 몇 가지를 조금 그려봤어요. 화면으로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가까이 한번 대어 볼까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조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 아까 제가 칠판에 대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랫부분까지 누여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럴 때 조금 진하게 표현한 선을 기본 틀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얇게 잔모를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심부에서 만나는 눈썹, 그래서 뒷부분은 일자형 내지는 약간의 곡선을 이루는 눈썹의 틀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설명을 했죠. 이 뒷부분도 눈썹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이 부분이 일직선으로 갔다가 이렇게 벽을 치는 디자인은 거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할 땐 이렇게 중심부로 모아지면서 뒷부분은 이렇게 약간의 곡선 내지는 직선으로 내려간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 이 부분은 제가 남성 눈썹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남성 눈썹을 좀 할 때는 여성분보다 약간은 폭이 두껍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점점 수정을 하면서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예쁜지 혼자 노력한 결과 뒷부분은 한 선으로 길게 빼는 건 안 이쁜 것 같더라고요. 모는 눈썹의 모가 한 모로, 그러니까 모 하나가 전체적인 이 부분을 다 가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중간중간마다 모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모가 이렇게 자라면서 전체적인 수술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그냥 일직선으로 해서 빼곡하게 채우는 방식으로만 엠보 결을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길지 않게 조금 나눠서 연결을 중간중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작업을 했을 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힘을 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려서 힘을 주는 것보다 조금씩 가고 또 조금씩 갔을 때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탈각이 되고 자연스럽게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예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함선으로 해서 쭉쭉 가는 것보단
중간중간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거를 많이 추천드리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뒷부분,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다가 뒷부분하고 만나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앞산은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잔모가 일자로 서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림을 그리시고 디자인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세션을 나누시고 거기에다가 자연스럽게 한 올 한 올 추가를 해줬을 때 가장 예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작업을 할 때 눈썹을 먼저 하나 그려요. 자, 눈썹을 하나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진하게 세션을 한번 나눠 볼게요. 어떤 고객님들 기본적으로 저 이렇게 공식처럼 3단계로 한번 나눠 볼게요. 3단계로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앞산은 이분은 곡선으로 가는지 아니면 쓰는 분인지 이거를 먼저 한번 따져 주세요. 자, 뒷부분 이 뒷부분이 곡선이 어떻게 진행이 되다가 이 3분의 1 지점하고 만나는지를 먼저 디자인 펜으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다가 직선으로 간다 라고 하면 이렇게 직선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가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을 연결을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갈까요? 앞에 시작점으로 가서 이 부분 중간 지점을 곡선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나눌게요. 나누는데 이 뒷부분 곡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자, 갈게요. 연결이 됐어요.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느낌이 자, 이렇게 가다가 곡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 부분하고 자연스럽게 만나죠. 벽으로 절대 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고 있는 디자인 중에 하나가 여기는 분명히 섹션은 곡선으로 나누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는 곡선을 못 치고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은 또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는 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다는 거죠. 또 문제가 있다라고 또 제가 설명을 하는 건 이거는 답이 아니다라고 정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되는 눈썹의 형태보다 잘 보면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눈썹의 확률이 훨씬 더 많고 정말로 들여다보면 이런 눈썹이 훨씬 더 많음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했던 만큼 이게 곡선이 연결이 안 돼서 나의 작품이 그렇게 됐을 뿐이지 선생님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산 연결하고 이 뒷부분 연결할 때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연결해 주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진 확대해서 제가 일부러 세션 이렇게 나눌 때 좀 진한 선으로 표시를 해놔서 이렇게 된다라고 좀 그림을 그렸어요.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좀 토대로 해서 연습을 좀 많이 진행을 해보시고 먼저 노트에다가 눈썹을 정확하게 공식으로 배우셨던 눈썹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제가 예전에 1차 모임을 한번 했었었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다 배우신 스타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눈썹 디자인 잡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는 한데 눈썹 디자인을 잡을 때 공식은 뭐 다 상관은 없습니다.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연습을 할 때 하시더라도 눈썹 디자인을 정말 예쁘게 그리시는 거예요.
예쁘게 그리시는 거를 반복을 하고 예쁘게 그리는 연습을 해 보셔야만 눈썹을 정말 예쁘게 우리가 나중에 디자인을 잡을 수가 있는데, 연습을 할 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눈으로도 손으로도 내가 예쁜 눈썹을 그리기 위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나 내지는 고무판에 연습을 하실 때도 기본은 뭐냐? 눈썹의 틀 디자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주 예쁘게 그려놓고 시작을 하세요. 안 그러면 버릇처럼 안 예쁜 눈썹 디자인을 계속 그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라도 연습 하나하나를 할 때 눈썹을 정말 예쁘게 그리시는 연습을 좀 진행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 하나 예쁘게 그려 놓으세요. 눈썹 하나 예쁘게 자, 그려 놓으시고 3등분 내지는 어떤 눈썹은 2등분만 나눠도 돼요. 어떤 눈썹 결을 보니까 앞은 이렇게 가다가 뒷부분 바로 이렇게 누여지더라 라고 하면 그 눈썹은 2분의 1로만 나누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시고 눈썹 결이 어떻게 됐는지 큰 섹션을 나눠요. 그리고 나서 해보시면 선생님들도 분명히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분명히 해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엠보가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연습 노트에다가 연필로 가지고 하는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고무판에다가 다시 한번 연습 잡는 거 다시 한번 시험 보여드릴 거고, 그 다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어떻게 전 디자인 잡고 엠보를 세션 나눠서 어떻게 정말 작업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꾸준히 잘 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어려운 거나 좀 잘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보면 최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바빠서 조금 답변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최대한 답변은 좀 드리려고 하니까 어렵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댓글 남겨주세요.